시작하겠습니다. 165페이지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최근 1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연결이 틀린 것은 했는데 우리 프린터는 44번 프린터는 44번에 12번 44번에 12번 13번 14번 15번 2 플러스 1 3 플러스 1 2 플러스 1 2 플러스 1인데 12번은 업무정지 2번 받고 최근 1년 이내에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근데 15번은 업무정지 2번 또 한 번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해도 임의적 취소입니다. 차이점은 15번은 매수 신청 대리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중개사무소의 경우 절대적 취소. 그 다음에 이게 임의적 취소인데요. 임의적 취소, 업무정지. 근데 이제 의문이 들죠. 이게 3 플러스 1 한 번 더 많은데 임의적 취소잖아요. 2 플러스 1 한 번 더 적은데 절대적 취소인데 그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13번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 3 플러스 1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이거는 임의적 취소냐고요? 절대적 취소냐고요? 절대적 취소라고. 이거 하나 빠져도 이미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문제 그 14번에 동그라미 3번을 보면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2번, 업무정지 2번, 이렇게 업무정지 2번, 그 다음에 과태료 1번, 과태료 1번, 즉 3 플러스 1 업무정지 또다시 업무정지 이거잖아요. 이 케이스잖아요. 그래도 이게 임의적 취소가 아니라 절대적 취소라고, 임의적 취소라고 해서 3번이 틀렸네요. 근데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1번, 업무정지 1번, 그 다음에 과태료 1번, 3 플러스 1 또다시 업무정지, 이거는 임의적 취소죠. 과태료가 2번 들어갔네요. 과태료가 4번 다 과태료라도 이거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 최소한 3 플러스 1에는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요. 14번의 답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2 플러스 1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44번에 12, 13, 14, 15를 비교해야 됩니다. 14번의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17번.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요약집은 86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거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신설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노무현 정부 때 탈법 행위를 하고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하는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악덕 기획 부동산 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일단 166페이지 문제풀이 166페이지 17번에 1번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요약집은 86페이지 맨 위에 줄에 있죠. 맞습니다. 전과 기록이 그대로 승계된다고요. 2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사유나 과태료 처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되는 게 아니라 2번 1년 86페이지 요약집 2번에 보면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일단 2번 다시 한번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2번 3년이 아니고 1년입니다. 3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의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등록 취소할 수 없다. 요약지 86페이지 맨 밑에 박스 안에 들어있잖아요. 박스 동그라미 기억. 그 다음에 5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의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 1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요약지 86페이지 맨 밑에 박스 동그라미 니은에 있습니다. 자, 그 17번에 2번이 답인데 1년 1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2월 1일 날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9월 1일 날 재등록을 했습니다. 9월 1일 날 재등록을 했다가 10월 1일 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옛날에는 그냥 업무정지 처분만 하면 됩니다.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런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생겨된다. 아직 1년이 안 지났잖아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 지났기 때문에 이 기간 폐업을 했어도 소용없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결국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봐서 절대적 취소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번 3년이 아니고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생겨됩니다. 업무정지 과태료는 최근 1년 이내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1년이라고 3년간 생겨되는 게 아니고 17번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법인의 대표자가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때는 폐업신고 전의 법인 대표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 요약지 86페이지 맨 밑에 줄에 있습니다. 86페이지 맞습니다. 1번이 맞습니다. 2번은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하는 행정처분,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아까 이게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폐업일 X. 3번 행정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없다. 행정처분 모두 다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46번에 동그라미 6번 프린터. 자, 그 다음에 4번 업무정지의 기준은 자격정지 업무정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그 요약지 83페이지 이런 개별 기준이다. 이게 84페이지에 있는 게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시험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거는 답으로 체크 안 하셔야 됩니다. 다 암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냥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우리 프린터 4번에 세 번째 까만별표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정립 4번에 세 번째 까만별표에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22번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닌 것입니다. 자격 취소 사유, 자격 취소가 우리 프린트는 18번에 있나요? 18번 부양지역, 행정처분 정리에도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 이 법에 의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부양지역. 자, 그래서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닌 것 했는데 답 4번입니다. 소속 공개사가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 자격 취소입니다. 답 4번입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을 해야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그게 우리 핵심 비교 정리 19번에 1번에 보니까 이중 소속은 자격 정지 사유잖아요. 근데 그 핵심 정리 18번에 보면은 18번에 동그라미 3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 가로 안에 이중 소속 포함. 언제 이중 소속이라는 얘기예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면 자격 취소죠? 그냥 이중 소속. 처음에 이중 소속은 자격 정지입니다. 그래서 22번에 답 4번입니다.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는데 자격정지 핵심 비교 정리는 19번에 있습니다. 19번. 개별 기준 6개월, 3개월 국토부령에 의하면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6개월. 개별 기준, 인장 등록 위반,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입니다. 3개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이 아니라 그 두 번째 확인 설명 중개상물 확인 설명을 한 경우 확인 설명은 해도 처벌 안 하죠. 소공이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는데 확인 설명할 수 있잖아요. 해도 됩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확인 설명을 한 경우 자격정지 사유 아니고요. 맨 마지막에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선고받고 집행을 유예받아도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라고요?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니까 집행유예돼도 징역형을 선고는 받았죠? 집행유예돼도 자격 취소입니다. 부양지역 이게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돼도 자격 취소됩니다. 그러나 선고 유예되면 자격 취소 안 됩니다. 집행유예는 자격 취소됩니다. 24번은 2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맨 마지막은 자격 취소사유입니다. 자, 그 26번 171페이지 자격정지 기준이 다른 하나는 했는데 6개월, 3개월 이겁니다. 이거 답은 2번입니다.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이고요. 나머지 기억 1번은 이중계약서 6개월, 3번 이중소속 6개월, 그 다음에 4번 거짓계약서 이중계약서 6개월이고요. 5번에 뭡니까? 5번이 이게 금지행위입니다. 거짓된 은행 금지행위죠. 프린트 11번 금지행위는 6개월입니다. 요 앞에 3개가 6개월, 나머지 뒤에 4개가 3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173페이지 가로 안에 긴 것부터 짧은 것인데 첫 번째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드린 등록 취소 7일 이내 반납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해야 되죠. 15일 프린트 49번에 1번에 있습니다. 15일 긴 것부터 두 번째가 기억 니은
기억 뭐 문제가 기억력은 좀 이상하죠. 기억이 기억이 있구나. 가로 안에 기억이 있네. 3번이 답이죠. 니은이 3개월 최고 길고요. 그 다음에 15일 기억이 7일이니까 3번이 답입니다. 우리 숫자는 핵심 비교 정리 여기 다 있죠. 숫자 다 정리해놨으니까요.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32번. 자격정지 사유면서 또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면 했는데 인장등록 위반 둘 다 해당되는 거 맞습니다. 서명 날인 안 하면 업무정지 자격정지입니다. 디귿에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얼 확인설명서 교부 보존 의무는 소공은 없습니다. 소속공개사는 의무 없습니다. 그래서 소속공개사는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업공개사는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사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7페이지 37번입니다.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우리 핵심 비교 정리는 21번에도 있고 행정벌 정리 프린터 내드린 거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받으신 분은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행정벌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부 관직 쌍투 시공시입니다. 시공시 무등록 부정한 망부로 등록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자, 그래서 37번 기억은 이중사무소 1년에 1,000만 원이고요. 니은 시공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3년에 3천만 원 맞고요. 디귿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무부 부정한 방법 3년에 3천만 원 맞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프린터 55번 프린터 55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는데 1번 부정한 망보로 등록만 3년에 3천만 원이고 2번 부정한 망보로 자격 취득 3번 부정한 망보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아도 형벌 규정 없죠? 징역 벌금 규정 없잖아요. 55번에 1, 2, 3번 2번에 부정한 망보로 자격 취득에도 없습니다.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고요. 자격만 취소한다고요. 그래서 거짓 부정한 망보로 지정받은 경우도 지정만 취소할 수 있고요. 부정한 망보로 자격 취득하는 경우도 자격만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엄도 아니고요. 비업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의 특정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요거는 3년에 3천만 원 맞죠? 그래서 3년에 3천만 원 해당되는 거 3개 니은, 디귿, 비업 3개입니다. 단순히 암기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년에 1,000만 원 38번 1년에 1,000만 원 우리 프린터는 1년에 1,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 22번에 있습니다.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수거 암기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 한 자, 양수되어 받은 자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정보고집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비밀준수 요거 하나만 반의사불벌죄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는 경우 매매를 업을 하는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38번에 비업 맨 마지막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한 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를 들면 시세 5억인데 10억에 팔아주면 1억 줄게. 일단 10억으로 올려봐라 매물 좀.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뭐에 해당되게 무부관직상투 시공시 시죠. 시세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2번입니다. 42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 핵심 비교 정리는 23번.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교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교 개별 기준 500, 400, 300, 200 개별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개별 기준은 대통령령,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개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인 설명하지도 않고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250.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추가 정보 게재 요청을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다.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해임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협회,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안 하면 300만 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200만 원, 연수교육 안 받으면 100만 원. 확부모 추 개운 해공 개별 기준이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는데 답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하지 않는 것.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맞네요.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지 않는 것은 3번이네요. 개업공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거짓매물 올리면 등록관청입니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입니다. 자격증 미반납, 연수교육 안 받는 것에 대한 과태료는 시도지사입니다. 그 외에는 다 등록관청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은 등록관청입니다. 500만 원은 맞네요. 등록관청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토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4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닌 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26번 명칭 광반납 보이게 휴입니다. 명칭 광반납 보이게 휴. 개별 기준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과태료 개별 기준은 대통령령,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개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명칭 표시 위반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개업공개사.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쓴 경우 개업공개사가 광고하면서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간 우리 프린트 43번 맨 밑에 25번 맨 밑에 있는 거 이걸 광고하면서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을 누락한 경우입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옛날에는 보면 임대문의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많이 적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들입니다. 만약 개업공개사가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성명 등을 표시 안 하면 시험에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반드시 나옵니다. 여기는 100만 원 이하가 들는데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가 들여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해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시험에 광고라는 말 반드시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 취소되고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50만 원, 자격 취소되고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30만 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 금액을 설명 안 하면 30만 원, 사무소 이전 신고 안 하면 30만 원, 개시 의무를 위반하면 30만 원입니다. 개시 의무 등수 사보자 등록증 중개보수열표 사업자 등록증 이게 올해 신설됐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개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별기준 30만 원 대통령령에 3월 초과 무단휴업 20만 원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 개별기준 20만 원 6월 초과 무단휴업 임의적 취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답 미엄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자격 정지입니다. 시옷에 개업공개사로서 중개상물의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기역, 리얼, 비업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2페이지 46번입니다.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것은 했는데 1번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이고 이제 개별 기준은 500하고 다를 수 있는데요. 나머지는 보면 휴업 재개신고하지 않는 경우, 이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개시하지 않는 경우, 휴업기간 변경신고 전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대통령령에 있는 개별 기준은 물론 50, 30, 20 다릅니다만은 개별 기준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46번에 1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나머지는 전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1번이 답인 것은 명백합니다. 자,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50번 이게 기출문제 나와가지고 이것도 쇼킹했는데요. 이 문제가 그 당시 이런 걸 강의를 하지 않았던 게 문제에 나왔어요. 1번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3년에 3천만 원만 맨날 남겼는데 보니까 1,000만 원 벌금 받았다 하니까 X 그냥 1번 X 해버리고 넘어간 경우도 많았어요. 3천만 원 이하니까 1,000만 원 받았다, 2천만 원 받았다, 2,900만 원 받을 수도 있잖아요. 3천만 원 이하니까. 근데 이게 충격적이었다고 이런 걸 시험에 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법정형만 최고형만 공부했지 판사의 선고형을 말해주진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살인을 한 자는 우리 형법에 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그래서 살인을 해가지고 6년 징역 받았다, 7년 받았다, 8년 받았다 다 가능해요. 그런 것처럼 1,000만 원 받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3천만 원 이하니까 받을 수 있죠. 2번은 자격증 반납 안 하면 30만 원. 예, 아까 개별 기준 30만 원입니다. 예, 자격증 미반납 30만 원, 등록증 미반납 50만 원, 30만 원 받을 수 있죠. 30만 원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45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가능해요. 받았다. 지금 선고 받았다. 맞습니다.
3번 중개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잖아요. 개별 기준은 부당한 표시 광고가 개별 기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어디에 여기 500만 원이잖아요. 개별 기준 500만 원. 이 500만 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늘리더라도 5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럼 250부터 500 사이니까 250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성명 사용하게 한 게 성명 또는 상호 사용하게 하는 게 양도대여하고 똑같아요. 주어가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건 자격증 양도대여고요. 주어가 개업공개사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건 등록증 양도대여하고 똑같다고요. 어쨌든 양도대여하면 얼마입니까? 양도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1,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1,200만 원 받을 수는 없잖아요. 답이 그래서 4번이 틀렸다고요. 근데 저보고 이거 와서 따지더라고. 누가 너 1,200만 원 말한 적 있냐? 한 번이라도 3년에 3,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만 암기하면 다 맞춘다고 이야기했잖아. 이렇게 따지니까 할 말은 없더라고요. 3,000만 원 이하입니다. 이하. 1,000만 원 이하인데 1,200만 원 안 됩니다. 5번 직접거래 쌍방대리 3,000만 원 이하잖아. 3년 이하의 징역이란 3,000만 원 이하. 3,000만 원 이하니까 1,500 받을 수도 있죠. 기출 문제인데요. 그 17회라고 해놨는데 17회는 아닌 것 같은데 최근 나왔는데 17회면 벌써 지금 한 17년 전이잖아요. 16년 전에. 어쨌든 이런 게 기출문제 2번 출제됐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자, 그 다음에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52번 형벌은 징역 벌금을 형벌이라고 그래요. 과태료를 질서벌이라고 하고요. 1번 운영규정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이거는 형벌이 아니고 질서벌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거래정보사업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벌입니다. 3번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건 양도대여와 똑같습니다. 1년에 1,000만 원 형벌입니다. 4번 거짓 부정하는 마음으로 등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절대적 취소. 형벌이죠. 형벌. 징역 벌금이 형벌이다. 5번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는 거 형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 벌금이 형벌이다. 과태료를 질서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3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동산 거래 주기 강의 계획표 있죠. 273페이지까지 풀어오세요. 273%고 그 다음 주가 끝입니다. 그 다음 주는 끝까지입니다. 2주 남았습니다. 2주. 마지막 주는 모의고사 제가 내드려 가지고 그냥 풀 예정입니다. 7주 만에 강의 끝내고 지금 계획표에 그렇게 나와 있죠. 다음 주 휴가입니까? 맞아요. 다음 주 휴가 갔다 오고 나면 이제 2주 남았다고. 2주. 네, 2주. 3주 남았네. 3주 남았는데 2주 만에 끝내고 이 책은 마지막 주는 모의고사 풀겠다고요. 제가 내드려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다양한 문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해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세하게 풀어보고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하세요. 혹시 오늘 한 거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없어요? (53번입니다) 마지막 53번. 휴가 때 많이 풀어보세요. 휴가 때. 휴가 뭐 안 그러면 매니지엄에 너무 공부를 평소에 이때까지 많이 해가지고 매니지엄에 빠져 있으면 완전히 놀러 한번 가보시고요.
아니면 공부를 별로 안 했으면 오히려 공부하는 게 휴가예요. 저는 맨날 책 보고 하니까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게 오히려 휴가더라고요. 몸을 좀 움직이는 게. 맨날 노가다 하던 사람은 책 보는 게 휴가예요. 책 독서를 하는 게. 저는 독서하는 거 짜증나요. 휴가가 아니고 그건 오히려 고통 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휴가가. 자기가 많이 하던 걸 안 하고 반대로 해야 되겠죠. 공부 안 했던 분들은 오히려 공부를 해야 되고 휴가 때. 공부 너무 많이 했던 분은 공부하면 안 돼요. 휴가 때. 자, 53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보조원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는 그 보조원을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이걸 소위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양쪽을 다 벌하는 게 양벌규정이죠. 직원이 잘못했는데 사장도 벌하는 게 양벌규정입니다. 반대로 사장이 잘못하면 사장만 벌하고 직원은 벌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약집은 106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106페이지. 2번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을 면한다. 지금 요약집 106페이지에 밑줄 치놨잖아요. 지금 나온 지문. 밑줄 치놓은 지문이라고요. 106페이지. 동그라미 1번 맨 뒤에 밑줄 치놨죠.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2분의 1 범위 내에서 깎아준다. X입니다. 아예 양벌규정 적용 안 됩니다. 과실이 없으면. 3번 양벌규정은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만 적용되고 행정처분이나 질서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 맨 마지막에 106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적어놨잖아요. 동그라미 3번. 과태료가 질서벌이죠. 질서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행정처분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업무 정지당하고 등록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자격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4번 과태료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늘리더라도 100만 원 과태료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대해서는 150만 원까지 부과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없습니다. 그 102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니까 그 과태료 금액 상한을 넘을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뭐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면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2분의 1을 늘리더라도 100만 원 넘을 수 없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면 2분의 1을 가중하더라도 500만 원 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개별 기준이 예를 들면 4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400만 원짜리는 2분의 1을 늘리거나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고요. 2분의 1을 늘리면 600만 원, 2분의 1을 줄이면 200만 원인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 500만 원 이하라고 했으니까 500만 원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럼 5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약집 102페이지 맨 밑에서 5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15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법에 100만 원 이하라고 했으니까 절대로 150만 원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5번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절차는 공인중개사 법령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다. 그렇습니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그래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하려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이의신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는 없지만 시험에도 안 나오지만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보면 빨리 내면 20% 깎아줘요. 그래서 우리 도로교통법 위반에도 20% 깎아주잖아요. 빨리 내면 과태료. 그 어떤 분이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가 연락 왔더라고 저한테 500만 원 이하의 500만 원 과태료 부과받았대. 뭐 해가지고 블로그에다가 매물 올려놨는데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매물 삭제를 안 했대. 블로그에서 삭제 안 하고 그냥 맨 뒤에다가 거래 완료 이렇게만 적어놨대. 가로하고 거래 완료. 근데 옆에서 민원 제기해가지고 거래 완료 적어놔도 500만 원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왔대요. 그래서 질서 빨리 내면
20% 깎아줘가지고 400만 원만 내면 된다는데 저한테 400만 원만 빨리 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의신청하고 행정심판 청구하고 행정소송하고 끝까지 투쟁하는 게 나을까요? 묻길래 제가 웬만하면 그냥 내는 게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랬더니만 100만 원이 적은 돈이가 하면서 저보고 따지더라고요. 그럼 네 맘대로 하세요. 뭐 때문에 나한테 묻는데 네 맘대로 하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예 그러면 뭐 알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소송해도 된다 하더래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변호사는 무조건 수임료 받으려고 해도 된다죠. 그 변호사 500만 원 줬대 변호사비. 그래가 패소했어요. 변호사비 500에다가 가태료 또 500 20% 깎아줄까지 못 깎고 내가 1000만 냈는데 네 말 들을 걸 후회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좋은 경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알아서 판단해야 돼. 그거는 뭐 이의신청하는 게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우리 보통 도로교통법 위반해가지고 스티커 끊기면 이의신청하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거의 안 받아주죠. 뭐 병원에 갔다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거의 인정 안 된다고. 길가에 주차했다가 끊기면 카메라에 찍혀서 나오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해요. 카메라에 그 여자 옆에 여자 탄 거 남자 탄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옛날에 나와가지고 이혼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가 내 인생 책임질래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누가 탔는지는 안 나와요. 그냥 안 탔다고 우기면 돼. 거짓말 하면 된다고요. 누가 탔는지 안 나오는데 근데 블랙박스가 있더라고. 차도 저도 와이프가 블랙박스 한 번씩 가져가서 틀어보거든요. 그래서 옆에 여자 타면 블랙박스 선 빼버려요. 빼놓고 간다고. 그 잘못하면 나중에 뭐 말한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조심해야 돼. 그 무의식 중에 그 잘 안 빼지죠. 모르고 블랙박스 그 선 빼면 되더라고. 선을 나중에 뺐다 끼우려니까 빼놨더만 와이프가 이게 왜 빠졌나 내가 나도 모르겠다 그냥 빠져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조심해야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법령을 모두 마쳤고요. 여기까지가 시험에 한 2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통상적으로 70%가 여기에서.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다음 주에 할 게 최소한 6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근데 작년에 8문제 출제됐어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서 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해제신고, 변경신고, 정정신청 이런 거에서 한 2문제. 그 다음에 외국인 부동산 특례, 특별히 예외, 외국인은 교환계약이나 승려계약도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보유 신고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축, 정축, 개축, 재축,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환매권 행사, 상속받은 경우도 신고해야 됩니다. 외국인만.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주택임대차 신고도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가 2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6문제 이상은 나오는데 작년에 8문제 나오고 그전 해에도 8문제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다음 주까지만 하면 거의 35문제 맞춘다고요. 실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5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실무가. 근데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실무를 많이 내면 어려워요. 실무는 범위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모든 과목을 다 중개실무에 해당돼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매수신청들이 주로 여기에서 많이 출제됐습니다. 최근에 5년간 기출문제를 보면. 그래서 다음 주는 휴가라고 했죠? 그 다음 주 휴가 아닌가? 한 주 더 남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그러면 다음 주에 이게 다 해오셔야 돼요. 예습을 이게 저도 보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풀면 쉽지가 않아요. 다 그러면은 좀 중간중간에 1번 풀고 뭐 빨리 하려면 5번, 10번, 15번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풀면 금방 넘어가잖아요. 그럼 또 중간에 비어 있는 거 또 시간 날 때 한 번씩 몇 칸 넣고 이렇게 해서 푸시라고. 한 번에 앉아서 저도 못 풀겠더라고. 지겨워가지고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못 풀어요. 절대. 그럼 중간중간에 한 문제씩 풀고 한 파트에 최소한 한 문제 풀고 넘어가면 되겠죠. 예를 들면 부동산거래 신고 한 문제 풀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뭐 주택임대차 신고 다른 파트. 지금 제가 아까 우리 문제는 보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도 몇 문제 되고 500만 원도 몇 문제 되고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다 풀 수 있는 거잖아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 여러 개가 있다고요. 그럼 한 개만 정확하게 풀어보면 그건 나머지는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파트별로 한 문제씩 최소한 정확하게 풀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